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차트 보고 계세요. 코스닥 시장이 V자 상당히 강했어요. 다행인데 일단 뭐 바이오주들 흐름이 있었으니까는 이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바이오주들 시가총액 비중이 높잖아요. 오늘도 올랐어요. 코스피는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이제 시장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은 대변해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이 등락이 좀 있었죠 오늘. 중간에 중국 증시가 코로나19로 이제 명칭이 됐는데, 우한폐렴이 통계를 바꾸니까는 갑자기 사망자 수와 그 확정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그거 영향 때문에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상승했다라는 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떨어진 종목이 많았고, 역시 코스닥도 하락한 종목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코스닥도 선별적으로 지수 관련 종목이 강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시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항권이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시장에서 무시 못할 이 고점 저항권, 지난 고점의 저항권,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이유, 물론 이제 시장이 오늘 2250선을 넘은 이후에 밀린 거는 주변 여건, 그러니까는 코로나19의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건 있지만, 기술적으로만 놓고 판단을 할 때는 저항권 진입 이후에 매물이 출회됐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 관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들은 많이 올랐을 때, 그럴 때이니까 좀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정도까지 안 오른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다, 중국의 통계 변경에 따른 폐렴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이런 뉴스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올랐거나 하락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늘 누가 팔았을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자, 기관이 팔았네요. 기관이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매수고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단면적으로 최근 들어서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기관의 매도가 계속 나타났었죠. 그거는 일단 뭐 삼성전자라는 대형주가 많이 올랐고, 저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관들도 많이 매수를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흐름에서 수급 주체에 대해서 그렇게 막 예민하게 생각하거나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면 누가 사더라도 사는 거고, 가격에 있어서 매력이 없다면 누가 팔더라도 파는 거겠죠. 지금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국내 주식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이유들은 뉴욕 증시 흐름이 좋기 때문이고, 뉴욕 증시 기반으로 대체적인 전반적인 해외 증시들이 좋아요. 일본 주식시장도 뭐 분위기 괜찮은 것 같고요. 다우도 이렇게 이제 또
지난 고점을 훌쩍 넘어버리고 끝을 모르겠다는 거죠. 뉴욕 증시가. 나스닥 시장이 진짜 강해요. 지금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글로벌 뉴욕 증시 제외하고도 구태여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나빠야지 되는 이유 한 가지는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가 지금은 일단 시장에서 그렇게 악재로 반영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이게 또 바로 회복이 되고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악재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중국 주식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중국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개장했을 때 문 닫은 이후에 개장을 새로 했고, 개장하고선 계속해서 강세 보이다가 오늘 하루 좀 약세로 돌아섰죠. 중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출입 통제까지 한 상태에서 이 권역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시장에서 이 수준까지 또 단기적으로 올리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심리적 우려가 더 강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한번 좀 크게 틀어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진행한 이후에 좀 시간을 두고서 회복할, 본격적 재차 회복해서 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점을 또 놓고 본다면은, 물론 국내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의 강한 어떤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올해 뭐 계속 제 투자 전략을 몇 달 전 것부터 계속 보시면은 이미 대세 추세가 전환이 강하게 된 상태죠. 대세 추세 전환이 강력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뉴스들 자체가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계속해서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주투자 주체들, 글로벌 주식시장에 정말 영향력이 있는 자금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많이 저렴한 상태이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라든지 기업의 최악의 상황을 겪었던 성장성에 대한 뭐 불안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성장성들에 대해서 또 다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뭐 2차전지, 자동차 관련돼서 2차전지, 그 밖에 뭔가 첨단 산업과 관련된 분야들,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한 해, 당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좀 먹거리라고 생각했던 산업들보다 오히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굵직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던 4차 산업이라든지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런 산업하고 주식시장에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서 또 수급이 포트폴리오 투자로 엮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선순환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시장의 랠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코스피도 뭐 2, 3일 정도 중국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2200선에 대해서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차 좀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는 지금 2200은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은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경로를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주축 역할을 하는 우량주를 선별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것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내내 강조 드릴 것 같지만은 첨단 IT, 첨단 산업과 관련돼서 실제로 매출이 증대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례로 에코프로비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호재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수주계약 떨어지고, 합작법 초대형 기업하고 또 수주계약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 왜냐하면 기술력을 가지고 실제로 그 기술력을 팔아먹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당장 그 회사들이 시총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아직까지 나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근데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들과 손을 잡게 되고 하면서 더 큰 영역을 확보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뭔가 이슈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인수합병 이슈가 발생이 되던, 큰 대형 수주에 대한 뉴스가 나오던, 그래서 그런 종목들, 실적도 잘 나오고 기술력도 있는 종목들도 접근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짠다. 자, 포트폴리오 전략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야지 되는 거는 지수의 영향이 큰, 지수 상승에 탄력적인 그런 우량주에 대해서 비중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게 맞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좀 뭐 코스피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중장기 관점에서 들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지수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에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매가시키기 위해서 첨단 IT, 첨단 산업, 그 중에서 실적 성장 잘 이루어져 있고 좋은 기술력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좀 접근해 두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간다는 얘기고요. 중간에 어떤 큰 위협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굴곡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장을 망치거나 나쁘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럴 여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의 위치가요. 그 다음에 매매 관점. 매매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트레이딩성에서는 실제로 수급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기대 수익을 낮춘 그런 꾼들이 시장에서 너무 급등주들도 빨리 돌리고 테마주들도 빨리 돌린다. 이런 상황일 때는 차라리 그와 관련된 트레이딩은 좀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차라리 펀더멘탈이 괜찮은 좀 규모가 크지 않은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 언젠가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금방금방 발견이 되고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연이어서 급등이 나오고 아니면 어떤 재료가 발생하는 기회도 많고요.
길목을 좀 만들어 놓고 거기를 지키는 전략이 더 좋은 것 같죠. 시세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여 잡고서 트레이딩성 접근하는 것들의 수익 확률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전략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좀 더 수익률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면서 갈 수 있는 어떤 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추천주 최근 2주 동안 추천주가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네요. 최근 2주 동안의 추천주들은요.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 추천주, 여기서 말씀드리는 추천주들은 뭐 그 주 바로 오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지금 뭐 작년 3분기부터 쭉 보시면은 그런 종목들은 없죠. 뭐 한두 달 들고 있으면서 크게 오르는 종목들, 그러니까 약간 뭐 중기성 차원에서 고수익이 가능한 그런 류의 종목들이지 당장 다음 주에서 뭐 10%, 10%, 15%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한 뭐 서너 달까지도 보면서 5, 60% 많게는 뭐 100%까지 이렇게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간 추천주처럼 그냥 뭐 당장 추천했다고 내일 당장 매수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게 추천주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 추천주들이 이제 회원 여러분들도 그거를 뭐 바로 실시간 올리자마자 이거를 참고하셔서 아침에 바로 매매에 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보는 시각 자체가 종목에 대해서 컨택을 하고 보는 시각 자체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하라면 오히려 추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당장 이제 추천하고 올라가더라도 좀 여유있게 기다리시면은 기회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진입해도 되고, 근데 그냥 뭐 가버려서 못 살면은 다음 주 나오는 종목도 관심 갖고 저가 매수 시도하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이 발굴하셨던 종목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가장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고 빠르게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반대로 마음 조급하게 갖고 계속해서 뭔가 빨리 얻으려는 게 있으면 반대로 더 빨리 잃게 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윈스예요. 윈스. 네트워크 보안 업체요. 네트워크 보안 업체. 왜 중요할 것 같을까요? 자, 이제 자동차들 앞으로 자율주행부터 첨단 자동차들 요즘 가전제품들도 보면은 와이파이로 연결이 안 되는 종목들도 없고 종목이 제품들 다 대부분이 또 와이파이 연결이 다 되죠. 가정도 홈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가지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들 이게 다 네트워크 온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아마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PBR도 1.5배 미만인 것 같고요. PER도 10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100%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죠.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장기적 측면에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